안녕하세요. 상식의 뒷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폭풍을 가르며 알프스를 넘는 남자.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 말을 타고 돌진하는 장군. 유럽을 정복한 군사 천재. 하지만 단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그가 정말 전장에서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포병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편집자였습니다. 1796년 이탈리아 원정. 젊은 장군이던 그는 전투를 치른 뒤 파리로 보내는 보고서를 직접 손봤습니다. 자신의 병력 손실은 최소한으로 축소했고 적의 피해는 극적으로 부풀렸습니다. 위험했던 순간은 대담한 결단으로, 불안했던 전개는 치밀한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신문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시 프랑스는 혁명 이후 언론 자유가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수십 개의 신문이 존재했고 권력을 향한 비판도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1799년 쿠데타 이후 그가 권력을 장악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신문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검열은 강화됩니다. 황제를 비판하는 기사는 사라집니다. 정보의 흐름이 좁아질수록 이미지는 선명해집니다. 이집트 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해군은 나일 해전에서 괴멸되었습니다. 군대는 고립되었고 전략적으로는 성공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 동방을 정복한 영웅으로 환영받습니다. 왜일까요? 신문은 이미 그렇게 써두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도착하기도 전에 전설이 먼저 파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직접 대군보라는 전투 속보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국민에게 보내는 서사였습니다. 전쟁의 현실이 아니라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 원정을 보십시오. 혹독한 겨울, 보급선 붕괴,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한 패배 직후 발표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황제의 건강은 어느 때보다 좋다. 군대의 생존보다, 국가의 운명보다 먼저 강조된 것은 자신의 건재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무너지면 이미지가 무너지고, 이미지가 무너지면 권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것은 자기중심적 허영이 아니라 냉정한 권력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작은 그래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 속 그는 말을 타고 폭풍을 가릅니다. 망토는 휘날리고 산은 위협적이며 그의 시선은 결연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노새를 타고 조용히 산을 넘었습니다. 극적인 돌진도 연출된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비드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을 차분하지만 위대한 지도자로 묘사해달라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그 화려한 그림이 그려지던 순간 실제 병사들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은 동료의 신발을 벗겨 신으며 진흙과 눈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영웅은 말을 타고 있었지만 군대는 맨발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된 간극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십시오. 자파에서 흑사병 환자를 방문하는 나폴레옹. 그림 속 그는 전염병 환자의 고름을 맨손으로 만지는 성자처럼 묘사됩니다. 두려움 없이 병사 곁에 선 아버지 같은 지도자. 그러나 역사 기록에는 퇴각에 방해가 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자비로운 지도자였는지 냉혹한 계산가였는지는 논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면 역시 이미지로 가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전쟁을 설계하듯 자신의 전설을 설계했습니다. 대중은 복잡한 진실보다 선명한 상징을 원합니다. 결단력 있는 얼굴, 폭풍 속의 지도자, 두려움 없는 손. 나폴레옹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총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잉크와 붓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포병이었지만 동시에 편집자였습니다. 패배는 축소되고 승리는 확대되었습니다. 후퇴는 전략이 되었고 정복은 해방으로 불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이미지는 현실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결국 기억되는 장면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치른 인물이 아니라 전쟁의 기억을 통제한 인물이었습니다. 총은 공간을 지배했고 신문은 시간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말을 타고 산을 넘는 장면은 기억하지만 러시아에서 얼어 죽은 병사들의 숫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전쟁 영웅이기 전에 서사의 설계자였습니다. 영웅은 승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웅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상식의 뒷면이었습니다. 영웅은 싸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되어서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이 보고 있는 영웅은 누구에 의해 편집되었습니까?